안녕하세요. 네. SNS 피드백과 청소년 자존감 관계와 관련된 논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년 9월 달인데요. 2025년 9월 달에 Frontiers in Psychology 라는 요 학술지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그 중국의 중난 진안대학교의 그 커뮤니케이션 학과 천 위싱이라는 교수님이 쓴 논문입니다. A comparative study of, 그러니까 비교 논문인데요. State self-esteem responses. 그 자존감 반응에 대한 연구 비교 논문입니다. 그런데 그 뭐에 대한 거냐? To social media feedback loops in adolescents in adults.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청소년과 adult, 성인의 social media feedback, SNS 피드백 루프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존감 상태에 대해서 비교이다라는 논문이죠. 근데 이 논문에서 핵심이 그 SNS에서 이제 받는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게 그 자존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하고 성인인 경우, 그러니까 부모들도 SNS 하고 청소년 자녀들도 하죠. 그런데 누가 더 이런 좋아요 또 댓글에다가 긍정적인 거 뭐 이런 걸 했을 때 누가 더 마음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본 거죠. 첫 번째 이제 이게 그 한국은 아니지만 또 유럽 혹은 북미는 아니지만 240명의 참가자를 두고 중국에서 이제 했는데 13세에서 18세,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은 120명 정도로 했고, 또 25세 이상, 이제 24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아직 성인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5세에서 40세 사이에 성인 120명을 했습니다. 120명 대 120명. 이렇게 비교를, 컴패러티브 스터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상의 SNS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긍정, 부정, 요 부정 피드백, 그러니까 총 3개인데 긍정과 부정 사이에 중립적인 그런 피드백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SNS 상황에서 애매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약간 뉴트럴한 중립적인 이제 피드백 총 3개를 무작위로 했는데 이게 자존감에 어떤 변화를 가졌나를 이제 본 실험 연구입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이고 성인이 어떻게 보일까? 이제 어쨌든 이 실험 결과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SNS의 그 반응, 좋아요, 또 댓글 이런 거에 훨씬 더 크게 강하게 반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그 피드백 받으면 어땠냐? 자존감이 성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어. 근데 부정적인 걸 피드백 받으면 훨씬 더 자존감이 성인들보다 빨리 추락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통계적으로 큰 유의미한 차이를 본 거죠. 이제 유의미를 볼 때는 이제 P 값을 보는 건데 엄청나게 차이가 컸다, 유의미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청소년들이 SNS 피드백에 그 숫자나 좋아요나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자존감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 사회 비교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망이죠. 사회성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는 성인들보다도 타인에게 있어서의 그 평가 인식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는 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 이제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엄청 예민한 시기다가 핵심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SNS에서 보이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라고 가장 착각하는,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SNS에서 보이는 내가 나다라고 착각하는 게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그 가상에서 SNS라는 가상에서 보이는 나도 실제 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크게 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성인은 SNS의 나와 현실적인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거에 또 뇌로 설명을 할 때 감정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좋아요, 또 싫어요, 또 애매한 이런 것들에 대한 내 머릿속에서 보상되는 어떤 처리 시스템이 아직도 발달하고 있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엄청나게 감정 조절이 힘들게 된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 이 전두엽이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논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얻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 논문의 그 핵심. 우리가 좀 이 논문을 통해서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자녀에게 있어서 SNS 반응에 너무 과도하게
어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야단치지 않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 피드백이 네 전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커봐,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잖아 라고 실제 타인처럼, 부모도 타인의 평가자로 같이 가가지고 아이를 비난하거나 그러면은 아이들은 엄청난 큰 자존감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SNS에 아이들 거를 허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부모가 참여하면 안 된다가 이제 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본적으로 타인이 너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준점을 타인에게 가져가지 말라는 거를 평상시에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 논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그리고 세 번째는 SNS에 내가 뭔가 올릴 때 진짜 내가 원하는 진정성 있는 나의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좋은 것만 걸러가지고 올리지도 말고 편협되게 내가 뭔가 차단해서 정리해서 필터해서 올리지 말고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나의 기준으로 올리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타인이 이렇든 저렇든 평가에 대해서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살면서 타인의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거를 피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를 조금씩 오히려 연습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가장 큰 우리가 그래도 얻을 수 있는 통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논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아주 그래도 아이들에게 SNS를 사용을 안 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